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오늘은 혼자 그냥 리스판스 따로 살피지 않고요. 채널방 오트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이번에는 간만에 간단 재무 분석을 왜 이렇게 초반에 꼬이냐?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간단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3월 주총 시즌이 들어와서 주주하는 책 발표되면서 그 관련된 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간단 재무 분석을 같이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중국 콘텐츠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 이제 반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엘리엇이랑 이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주주총회 시즌이 열리면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열릴 텐데요.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주주 가치 재고 정책을 회사에서 발표한 IR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은 이제 주주 환원을 해서 배당 정책이 예측 가능성을 해서 FCF,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간단 재무 분석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잉여 현금 흐름 20에서 40% 정도를 배당하겠다 이거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 그런 IR 자리에서는 계산 방식을 공개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당은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4,000원으로 500원 늘렸다. 뭐 요거는 그냥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분기 배당을 시행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분기 배당 실행할 것 같다. 이제 이미 발표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나온 게 자사주 매입을 1조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1조면 시가총액이 지금 20조 정도 되니까 5%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래서 작년에 한 2천억 작년 2천억 정도 생각했는데 1조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사주는 이제 나중에 지배구조 개편할 때 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해서 연결돼 있고 한 3년간 앞으로 할 거다고 하고 기존의 자사주 매각한다. 요게 좀 큰 이야기죠. 한 2% 정도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한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건 그런 다시 시장에 다시 풀릴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건 좋은 그런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다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사업보고서 읽기에 보면은 이제 IR 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PDF 자료가 올려진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기존에 있는 IR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읽기를 컨텐츠를 찾아보시면 요 자료 찾는 방법이 나오니까 여기 보면 첨부라고 해서 첨부 문서 선택하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상단에 보면 요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아래 첨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첨부 문서가 보통 아마 하나 있었을 텐데 정정된 내용도 나와 있어 가지고 요걸 눌러 보시면 돼요. 일단은 보통은 처음에 이걸 본다면 요거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된 정정된 공시 첨부 서류를 이렇게 눌러주면 화면이 바뀌어요.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실 텐데 그래서 여기에 정정된 내용이 나와 있다는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뭐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된 내용일 거니까 그게 이제 보면 아까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R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할 때 사용하는 PDF 프레젠테이션 화면 자료를 업로드를 같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영어본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한글본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글본 PDF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PDF 파일이 올라오는데요. PDF 파일을 열면 이렇게 그런 브리핑하는 연간 실적 자료가 나게 그렇게 해서 그 PDF 파일을 국문으로 된 PDF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목차에 보면 뭐 주주가치 재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회 운영을 개선한다. 뭐 이사 후보 추천을 받겠다. 주주하는 정책 이렇게 쓰겠다. 뭐 하고 이제 잉여 현금흐름 계산법을 여기 넣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주총회 때 아마 생길 수 있는 표대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사가 적극적으로 IR을 하는 형태로 보면 되는데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진작 잘하지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죠. 그래서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하겠다. 이게 좋은 이야기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주주가치 극대화 어떤 걸 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 이런 것도 표로 불려졌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이랑 해서 뭐 2.6조 정도 할 거고 뭐 현금 운용 계획을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라고 요구하니까 엘리엇에서 우리는 남긴 현금을 이렇게 잘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 친 거죠. 사실 주주 친화 정책이라기보다는 배당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핑계 이렇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 이제 2.6조랑 주주환원 뭐 이야기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배당은 1.1조고요. 자사주 매입 1조, 자주식 소각 뭐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해서 한 2.6조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고요. FCF나 25% 썼고요. 4,000원 배당한 게 배당 상향하는 20% 정도 지급했다. 뭐 어려운 경영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요거는 그냥 네, 지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와 실제로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메시지, 구체적으로 수치로 언급된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다라는 것, 이건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이 요새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자사주 매입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FCF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아무래도 컨텐츠 자체가 중급이니까 FCF 계산하는 방법인데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감가상각비 더하고 운전자본 증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영업현금 흐름 있잖아요.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KPX를 빼주면 돼요. 이게 그냥 원래 FCF 구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걸 딱 보는 순간 FCF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영업연금으로 해서 KPX 중에 GBC,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니까 삼성동에 땅 산 거 그건 제외한다라는 이야기죠. KPX 투자 계산해서 뺀다. 왜냐면 그게 한 10조로 되게 크기 때문에 넣느냐 뺐느냐에 따라 변화가 크죠. 그래서 그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KPX에서 시설 투자하는데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줬죠. FCF를 계산하면 2016년 1조, 1.25조, 그다음에 이번에 1.5조. 그러니까 1.5조 중에서 뭐 배당을 이렇게 그 정도 했다. 4,000원 정도 줘가지고 그렇게 맞췄다. 뭐 요 이야기를 아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FCF 계산법을 한번 복습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 재무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나와 있는데 FCF 관련된 프리캐시플로우, 잉여연금 흐름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국제시가 배당률상 보면 예상 EPS가 18,000으로 늘었는데 공시 확인해 보시면 일시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주가는 뭐 21만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PBR은 0.67배 정도인데 국제시가 배당률상 매수 신호인 건 맞아요. 왜냐면 워낙 배당을 적게 주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매수 신호가 여기 나왔죠. 네, 나왔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00원에서 4,000원으로 해서 배당성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배당 성향이 한 20%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다. 20% 정도 주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익계산서 이익연금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부터 나오는 요 데이터는 3분기까지 데이터예요. 4분기가 이제 사업보고서가 안 나와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일단 3분기 데이터로 해서 그대로 나온 값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익이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다가 최근 이익은 매출이 줄었는데 한 최근 4, 5년 사이에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까 이야기했던 FCF 잉여현금 흐름, 그 다음에 영업연금 흐름 여기 이야기 나왔죠. 이제 간단 재무제표 분석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이해되실 텐데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PER, PBR을 보면 0.67배 아까 정도 나왔었고요. PER은 한 11배, 12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ROE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2000년 초반 때 2010년 금융위기 직후에 현대차가 잘 나갈 때는 한 20% 선 근처에 있다가 그게 2012년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거의 뭐 한 4, 5%, 한 5%, 6%? 그러니까 이번에 요게 4분기 때 일시적 이익 때문에 약간 올랐죠. 그래서 한 5, 6%? 5%보다 올랐으니까 한 요 범위 내에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하이 싱글, 그러니까 10% 미만 요 범위 내에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거의 ROE가 반토막이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통 분석에서는 뭐 다 떨어지고 있죠. 순이익률, 자산이익률, 부채 비율 다 떨어지고 있고요. PBR 플로팅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ROE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여기 연간으로 계산하면 요거보다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기 가장 낮은 지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OE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